충북의 정부 예산이 지난해 8조 원을 사상 최초로 돌파한 이후 2년 연속 8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2023년 신규 학연협력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2차 전지 소재 플랫폼 구축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의 정부 예산이 지난해 8조 원을 사상 최초로 돌파한 이후 2년 연속 8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총 8조 원대의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의 조기 완공과 방사광 가속기 완공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과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했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있을 2024 정부 예산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K-바이오스퀘어 조성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충청북도가 롯데마트 용암점을 비롯한 6개 시설물에 대해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시설물의 손상 균열, 누수 여부,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입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사용을 제한하고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2023년 신규 학연협력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2차 전지 소재 플랫폼 구축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2차 전지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 사업 간 상호 연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110억 원대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지속 가능한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학과 연구소가 함께 2차 전지 R&D를 수행하고 실무 중심의 인력을 양성해 지역 취업률 상승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 점검과 공약 추진 방향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는 100개 사업 중 89개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과 오송 K-바이오스퀘어 국가계획 반영 등 핵심 사업에서 큰 진전이 있고 출생신고 증가율 전국 1위 등 가시적인 성과로 정책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공약 추진의 속도를 높일 때라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충북 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의 경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고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 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 사업의 홍보와 소통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안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충북도민 안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기관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프로젝트 집중 추진 기간을 설정하고 강화된 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순찰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충청북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안전 위해 요소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충청북도는 충북도민 안심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분야별 안전 주체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한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경기 김포시 지회는 성금 1,000만 원과 쌀 1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으며
쌀은 청주, 충주, 괴산군 노인회를 통해 피해 지역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성금 926만 원을 충북 적십자사에 기탁했습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특별 재난지역에 대해 지적 측량 수수료를 50%에서 100% 감액해주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예총이 성금 491만 원을 충북 적십자사에 기탁했고, 이는 수해복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북예총은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돕기 위해 자선 콘서트 함께 위로하며 함께 일으키며를 개최해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충북 관광 5천만 시대 도약을 위해 충청북도와 한국관광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협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의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정책 및 관련 정보 공유,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등으로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충북에는 757개의 호수가 있고 102대간이 자리해 무수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충북이 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관철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충청권 시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과 충북 지역 총선 공약에 청주국제공항 피해 보상과 슬롯 확장, 활주로 연장,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넣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민관정 협의회를 조직하고 독자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2022년 역대 최다 이용객을 달성했고 연말까지 국제 노선을 추가로 운항해 연내 최다 이용객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기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촉식이 개최됐습니다. 위원회는 이우종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시재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주요 시책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앞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공간정보 기반 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유공간과 생활통계공간, 사업공간, 안전공간 등 총 9개의 서비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안전공간은 국내 최초로 국도와 지방도의 정보를 함께 활용하고 자유공간은 지하시설물 정보와 하천 정보 등을 연계해 도정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변화되는 공간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이를 도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1회 충북 종단 대장정이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장정은 참가자들이 도내 호숫길을 두 발로 직접 걷고 소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입니다. 북부권과 남부권 2개 코스로 나눠 진행됐으며 중부내륙특별법 기원 퍼포먼스 등이 실시됐습니다. 북부권 코스에서는 단양 상진나루를 시작으로 진천 농다리 등을 거쳐 청주로 모이고 남부권은 영동군 노근리 평화공원을 출발해 증평 원남 저수지 등 도내 호숫길과 지역별 명소를 탐방했습니다. 대장정에서는 플라잉보드 수상 공연이 열렸고 소상자전거와 카약 등 다양한 소상 스포츠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3번째 시장 군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안심 프로젝트 추진 계획과 시군 계획을 점검하고 추석 명절 민생안정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 군수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출생률 증가 정책과 기회발전 특구 추진, 청주국제공항 이용 홍보 등 도정 현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고 시군에서는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보건당국이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을철 설치류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 정확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첫 신증후군 출혈열 환자가 발생했고, 쯔쯔 가무시증과 SFTS는 각각 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피부에 물린 자국이 관찰되거나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CBI TV 충북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